안녕하세요. 골든서프 아카데미 차익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주요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목 및 거래소, 해외 선물 추천 종목, 상품 사이즈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및 거래소입니다. 자, 먼저 이 창 여는 것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돋보기 옆에 0603이라고 해서 해외 선물 차트를 키는 하나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종목 검색창 열기. 자, 이 종목 검색창을 열기를 해보시면은 차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창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창 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소별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수 탭이 있고 통화탭, 금리, 금속, 에너지, 농축산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를 하는 게 지수, 그 다음에 통화, 금속, 에너지.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라든지 농축산물은 대부분 거래를 하기보다는 있다시피 하는 이제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보시면은 3대 지수라고 해서 보통 이제 S&P, 나스닥, 다우지수, 그리고 뭐 항생이라고 해서 홍콩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상품 보시면은 각국 나라의 통화 상품에 투자한 상품인데 보통 이제 달러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 달러, 뭐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유로 등등등등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금리는 뭐 그렇게 뭐 2년물, 30년물, 5년물 거의 뭐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 우리, 팔라디움 뭐 등등등등. 자,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 뭐 브렌트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팅 오일,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가솔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라든지 곡물 혹은 이제 뭐 육류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잘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매매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어서 선물 매매에는 하나 이제 레버리지 상품, 큰 변동성에 따른 수익을 챙기기 위함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수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체크해 보고요. 잠시 후에 추천 종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CM이라고 해서 시카고 상업거래소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는 보통 이제 나스닥, S&P, 오일, 골드, 기타 통화 상품들이 대부분 CM이 상업거래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지수에서 사실 이제 나스닥, S&P와 별개로 다우지수는 12OT, 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유럽 상품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뭐 홍콩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오사카 증권거래소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많이 매매를 하는 데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이제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 같은 데는 유로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홍콩 증권거래소는 홍콩 달러, 미국계에 속해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엔화. 근데 대부분 이제 달러랑 같이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다르긴 한데 보통은 각 나라의 대표 통화를 기준으로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래소별로 취급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CM이라든지 홍콩 증권거래소. 자, 이 두 개만 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체 탭 중에서도 다 거래를 하기보다는 지수 상품에서도 보통은 자, 나스닥이라든지 S&P, 항생,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과 항생은 보통 이제 홍콩 지수이기는 한데 중국 주식이 항생에 많이 상장해 있다 보니까 홍콩 증시와 중국 주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중국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지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화 상품에는 유로,
엔화, 뭐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뭐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한다. 자, 이 중에서도 과거에는 S&P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엔 나스닥을 더 많이 해요. 왜냐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제 시장의 평균인 뭐 S&P보다도 사실은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많이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항생을 많이 거래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상품에서도 유로, 엔화,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요 안에서도 유로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다른 종목에 비해선 변동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가 속해 있는 금속에서는 이제 골드와 실버가 있는데 골드를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 원유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수에서는 나스닥, 항생, 통화에서는 유로, 금속에서는 골드, 에너지에서는 크루드 오일.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도 거래량이라든지 변동성, 이제 그 움직임 속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상품은 보통 이제 통화 상품. 자, 통화 상품이 제일 더디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락이 막 이렇게 심한 종목이기보다는 좀 천천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천천히. 근데 뭐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거의 횡보하면서 뭐 그렇게 뭐 많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통화 상품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금속, 거의 뭐 변동성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만큼 이제 그 1, 2, 3번 순서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수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당황하시거나 이제 내가 이제 그 원하는 매매를 할 수 없이 뇌동 매매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수보다는 통화 상품, 에너지, 금속, 지수 순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상품 사이즈를 알아볼 텐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탠다라고 해서 표준, 기본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상품. 자, 미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이즈 대비 보통 1분의 2인데 다른 건 이제 1분의 5짜리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 대비 이제 10분의 1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을 기준으로 2분의 1이냐, 10분의 1이냐, 그만큼 증거금도 조금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금이 큰 게 표준, 미니, 마이크로 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다음에 증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사이즈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속의 골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 이게 표준 상품이에요. 표준 상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니 골드가 있죠? 자, 미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미니 상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골드. 자, 이거는 마이크로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기준으로서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대비 마이크로 상품은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상품은 표준 대비 2분의 1.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드는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도 그만큼 미니 상품이랑 마이크로 상품으로 갈수록 더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표준 상품, 미니 상품, 마이크로 상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뭐 미니 상품이 없는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 상품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은 증권사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수 상품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은 나스닥이 있고요. 마이크로 나스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니 나스닥이라고 돼 있어서 미니가 이 미니가 아니에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준 상품이 따로 있긴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미니 사이즈가 표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 상품은 애당초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미니 상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미니 상품이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표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상품 표준 대비 10분의 1짜리다. 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물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래소 그다음에 뭐 추천 상품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유익한 정보로서 다시 한번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 아카데미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